제막매가 한번 해보자. 제막매가. 뭐 처음 보니까 제목 보고는 뭔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작가도 한번 보고 모르겠어. 그럼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되고. 그럼 이제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고, 알겠지? 생사길은 생사, 요 정도 한자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생사, 살고 죽는 길은 이에 이샴에 여기에 있음에야. 알겠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해석 모르면 다 적어놔야 돼. 머뭇거리고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 나는 간다고 말도 못다 이르고 나는 간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못다 이루고 가는 것입니까? 못다 이루고 가는 것입니까? 어느 가을 요 가을은 오늘 단어 시험 볼 때 본 것 같은데 그치?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이 가을에 조금 일찍 분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같이 이파리처럼 잎같이 잎처럼 한 가지에 나오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뭔가 할 말을 못 하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져 버렸대. 미타찰에서 만날 나 맛볼 만날이야. 만나볼 나 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게 해석이야. 도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선우 행복하지? 자, 눈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일단, 그치? 근데 왼쪽에 보니까 다 뭐로 써 있어? 원래는 이렇게 한자로 써 있었던 거야, 그치? 이거를 그래도 이렇게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준 거거든. 원래는 뭘로 써 있었어? 이렇게만 써 있었던 거야. 한자로만 써 있었고 총 세보니까 몇 줄이야? 10줄. 이거 배운 거 같아. 한자를 활용해서 표기를 하고 10줄이면 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19채 향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집중적으로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찾아가야 된다고. 괜찮니?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19채 향가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번 시간 걸 복습을 제대로 안 한 거겠지. 그러면 오늘 가서라도 외워야 돼. 알겠지? 향유계층 누구였지? 승려. 화랑. 육두품. 요렇게가 향유계층이었고. 그러면 향가 하면 떠오르는 특징들이 4구체, 8구체, 19체였어. 4구체가 민유적이었고 19체가 가장 발달했는데 19체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어. 그치? 뭐가 있었지? 첫 번째 특징이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향가. 두 번째 특징이 낙구의 첫머리가 반드시 뭘로 시작해? 감탄사로 시작. 이거 100% 향가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괜찮니? 이거 향가 문제 나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보자고.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고 이거를 한 번에 100% 해석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 제가 공부해서 외운 사람 빼고는. 우리 이제 제막매가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출판사를 불문하고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정말 이 향가에서 대표적인 작품이거든. 자, 한번 보자. 혹시 제막매가 배워본 사람? 선우 배워봤니? 언제 배웠니? 중학교 때 한 번씩 배웠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요 제자 무슨 제자인 것 같아? 뭐 한자로 나와 있진 않지만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요거 제사 지내다 할 때 제자야. 알겠지? 제사 지내는 거야. 망. 망자라고 하면은 망자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지. 망자가 죽을 망자, 잃을 망자야. 음, 망자, 잃을 망자야. 매는 여기 여자 형제 있는 사람. 자매라고 하지. 여자 형제 있는 남자애들 없니? 그건 남매라고 하지. 그치, 매자가 여자 형제 할 때 매자야. 알겠지? 그래서 누이 매자야, 누이. 가는 노래 가자야. 아, 누이를 잃어서 죄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구나. 그러니까 뭔가 추모나 그리움, 뭐 죽음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노래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음. 자, 그리고 우리 지은이를 보니까 이렇게 순차대로 가야 돼. 항상 지은이를 보니까 월명사라고 되어 있네. 누구 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 사. 승려야, 승려. 그래서 우리 충담사 승려야. 월명사 승려야. 지금은 절 이름 뒤에 사 붙이잖아. 아, 이거 100% 점점 더 향가야. 향의 계층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승려인다고 그랬지. 괜찮니? 아, 이거 100% 저기구나. 요거는 그 배경설화가 있기 때문에 배경설화도 좀 같이 잘 알아두면 좋겠어. 배경설화도 잘 정리해놔. 선생님이 따로 써주지는 않을 건데 잘 정리해두고 이거 보면 떠올라야 돼. 알겠지? 월명사의 누이가 죽었어. 누이가 죽어서 이제 부랴부랴 월명사에게 소식을 전했겠지. 그러면 이때는 뭐 소식을 전하는데도 한참 가야 되고, 그치? 지금처럼 카카오톡을 할 수는 없잖아. 한참 가야 되고, 또 월명사가 그 소식을 듣고 짐 챙겨서 부랴부랴 와도 며칠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럼 이미 그러니까 장례 절차에서 시신을 관에 담고 이제 관에서 묘지로 옮겨야 되는 그 시기가 이미 도달을 한 거야. 왜냐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빠르게 부패하기 시작을 하니까 시신이. 그래가지고 월명사가 오기 전에 이 관을 옮기려고 했어. 관에 이제 그 죽은 누이를 관에 이제 모시고 들려고 했는데 이 관이 장정 몇 명이서 아주 건강한 남자 몇 명이서 들려고 해도 들어지지가 않아. 계속 들려고 해도 아무리 시도해도 움직이질 않아. 그러다가 월명사가 도착을 해서 누이를 추모하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부르니까 그때서야 관을 옮길 수 있었고 그 관을 결국은 무덤으로 가져가서 묻을 수 있었다는 그런 배경설화가 있어.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누구를 기다린 거야? 이 월명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이제 한을 다 풀고 이제 떠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지. 물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잃는다는 거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 누구를 떠나보낸다는 거. 물론 죽는 사람도 힘들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 을 이제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상상을 해보자. 알겠지? 월명사가 도착해서 이제 죽은 누이를 봤어. 누이를 보니까 나는 살아있고 누이는 죽었어. 생과 사의 길이 여기에 있어. 이해됐니? 장면이? 그러니까 이 생사의 길은 누이와 나를 보니까 저승과 이승의 길이야. 이 이승의 갈림길. 여기에 있음에 여기는 이승이 되겠지. 여기에 있어. 지금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머뭇거렸어. 자, 너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머뭇거렸을까?
너희도 생각해봐. 누이가 죽은 시신을 봤어. 그러면 슬프기도 하지만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뭔가 이 막막한 그런 감정도 있을 거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두려움이란 감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 머뭇거렸어. 뭔가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할 때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알겠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그런 이제 아주 막연하고 그런 두려움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많은 게 뭐냐면, 문학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너무 하나의 감정으로 보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건 되게 많거든. 사실 시험 보기 전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 그렇지? 호랑이가 무서운 것도 두려움이고, 대신에 방금 이런 감정들도 다 두려움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 풀 때 잘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꼭 국어는 그렇게 나오지.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두려움의 정도가 이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막연한 뭔가의 그 운명론적인 그런 무서움이니까 살짝의. 그럼 그거보다 더 정답이 있으면, 더 큰 무언가 감정이 있는 정답이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겠지. 알겠지? 더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을 때.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셨습니까? 나는 간다. 너 왜 나는 간다고 말도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누구야? 그러면 여기서는 누이가 되겠지. 누이가 죽으면서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멋있는 말로 유언이라고 하지. 죽기 전에 남기는 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남기는 말조차 못하고 못다 이루고 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원망의 감정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이게 원망이 미움의 원망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릴 수 있어? 이런 사랑의 원망이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면 이 원망이랑 안타까운 감정 중에 뭐가 더 큰 것 같아? 이거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잖아, 사람이. 안타까움이 훨씬 크지. 슬픔이 더 크고. 슬픔. 이런 감정이 있지. 내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면, 그래도 유언 하나쯤은 미리 남겨놓지 않을까? 그치? 맞잖아. 너희들도 한 100살까지 이미 살았어. 막 여기저기가 아파 이제. 뭔가 골골해. 그러면 유언 하나 정도 남겨놓을 거 아니야. 가족들 내 재산은 어떻게 나눠 갖고.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유언조차 못 남겼다는 건 젊을 때 죽었다고 볼 수 있겠지. 유언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그게 막 골골골골 아프다가 죽은 게 아니라 뭔가 되게 갑작스럽게 죽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늙었을 수도 있어. 사실은 나이가 좀 많았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유언을 못 남길 정도면 좀 갑작스럽게 죽은 거야. 일찍 죽는 거랑 갑작스럽게 죽는 건 달라. 그래서 누이가 좀 뭐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죽었구나. 유언을 못 남길 정도로 나이를 떠나서 좀 갑작스럽게 죽었구나. 그래서 이 감정의 변화가 있다 없다? 감정의 변화? 있다. 두려움에서 누이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지.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아까 못 적었던 사람들은 잘 적어놔. 자, 한번 해석을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을 되면 원래 이파리는 어떻게 돼? 원래 잎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지. 원래 이파리가 이렇게 해서 갈색이 돼가지고 노란색 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가을이 되면. 이제 가을 이파리가.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가을이긴 한데 이른 바람이래. 그러니까 가을도 늦가을쯤 해야 보통 떨어지는데 좀 일찍 떨어져 버렸어 이파리가. 그러니까 이파리처럼 하나의 가지에 나고 우리는 하나의 가지에 나 있었는데 너는 이른 가을의 바람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져 버렸구나. 아 하나의 부모에서 나와서 그치? 한 가지에서 나와서 어느 이른 가을 바람에 너만 떨어져 버렸구나. 그리고 네가 떨어졌는데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너 가는 곳 저승 어딘지 모르잖아. 우리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여전히 모르잖아. 그치? 자 하나하나 그럼 이제 우리 체크를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거 아이고 잘못했다. 이른 바람 좀 빠르게. 그러니까 원래 떨어져야 되는 시기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빠르게 떨어졌다는 거지. 이거는 일찍 죽었다는 거야. 아까는 갑자기 죽은 거.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갑자기 죽는 거랑 빨리 죽는 건 다른 거야. 이거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시 할 때 항상 표현은 빨간색, 내용은 파란색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떨어진 잎처럼 떨어지는 잎. 떨어지다. 하강적 이미지네. 하강적은 뭔가 끝나는 듯한 느낌. 알겠지? 떨어지는 거야. 죽는 거. 해가 지는 거. 다 비슷하잖아. 떨어지다. 비유적이지? 뭐를 비유하고 있어? 떨어지다? 아까 떨어지다 죽는 걸 비유하는 거잖아. 그럼 이 이파리는 뭐야? 이파리는 그 누이지. 떨어진 잎이니까. 죽은 누이. 잎처럼이거든. 잎 같이 잎처럼. 처럼이면 지급법이야. 처럼 한 가지에 났어. 내 마음은 호수다. 한 부모. 하나의 나뭇가지는 한 부모다. 은유법이야. 알겠지? A는 B다. 괜찮니? 한 가지 같은 부모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명확해. 어디서 시작했어? 하나의 부모에서 시작했어. 같은 곳에서 나왔잖아. 출생은 명확해. 그런데 죽고 나니까 가는 곳 모르겠구나. 그냥 그렇게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인생이구나.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야 뭐해. 죽으면 다 끝나는 걸. 이런 걸 우리가 인생 무상의 정서라고 해. 가끔 선생님은 선생님이 요새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 우주먼지 현자타임스라는 지용배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천문학자야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까지 한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세종대 교수 사람인데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줘.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영상인데 1광년. 그러니까 1광년이면 빛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잖아. 그렇지?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이래. 근데 우주에서는 이제 그 천문학 할 때는 1광년이라는 단위를 잘 안 쓴대. 너무 단위가 작아서.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3.75 광년이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태양 같은 항성을 하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태양계, 태양계를 넘어가지고 우리 은하 있지. 우리 은하에만 뭐 몇 천억 개의 별 그런 항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건 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고, 그리고서 이제 이런 은하가 또 몇 조 개가 있대 우주에. 우리는 뭐 다 가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우린 너무 미미한 존재인 거야. 그치. 그럴 때 인생 무상의 정서를 가끔 느껴. 아,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다가 한 1분 지나면 또 재밌는 걸 탐닉하게 돼. 그치? 새로운 유튜브 재밌는 걸 찾고. 어쨌든,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게 잠깐 인생 무상의 또 정서를 느꼈다가, 여기 감탄사 썼네. 이 19제 향가에서 여기 중요해. 지금 다 시험에 엄청 나오는 것들이야.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 이 19제 향가에서 이 감탄사의 역할이 따로 있어. 이게 뭐냐면 감탄사 시상을 집약하고, 이 시상을 집약한다는 건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건 약간은 저기를 깐 거야. 밑밥을 싹 깔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탕 하고 치는 게 바로 어디서부터? 이 감탄사부터. 알겠지?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감탄사가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인생 무상의 정서에 잠깐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했다가 죽음이, 그치? 약간 두렵기도 했다가 또 슬프기도 했다가 인생 무상도 좀 느꼈다가 감정의 변화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미타찰이 어디야? 미타찰. 천국이야, 천국. 근데 이거 지은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니? 승려라고 그랬지. 승려니까 미타찰은 불교의 천국이 되겠네. 에서 만나볼 나. 결국 우리 어차피 나 죽으면 어디로 갈 거야? 나 천국 갈 거거든. 그래, 누이는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천국으로 갔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만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현생에서는 뭐 해야 돼? 천국을 가기 위해서 도 닦으면서 살아야 돼. 불교적으로 노력하면서. 알겠지? 만나볼 나니까 우리 만날 거야. 요거는 화자가 되겠지. 위에 나는 누이였고 여긴 나잖아. 만나볼 나.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뭐를 믿고 있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할 거야? 만나게 될 거야. 뭐야? 우린 결국 만나게 될 거야. 재회에 대해서 깊게 신뢰하고 있고. 또 요걸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게, 슬픔을 뭘로 이겨냈어? 그렇지, 믿음, 종교. 그래서 이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해, 이걸. 알겠지? 이런 표현들을 잘 외워놔야 뭐 할 수 있겠어? 나중에 서술형을 예쁘게 적을 수 있겠지.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감점 없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윤회사상도 드러나 있네. 윤회사상. 왜? 어차피 헤어지고 그 다음에 만남이 있었으면 헤어지고, 헤어짐이 있었으면 또 만나고, 이게 살고 죽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세계관이 바로 윤회거든. 그래서
윤자가 바퀴 할 때 윤자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돌고 돈다는 거야. 다시 만날 거거든. 헤어졌으니까 다시 만날 거야. 윤회사상이야. 괜찮지? 자, 우리 그러면 다 배웠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샤프 들고 아까 향가할 때 19째 향가는 몇 단 구조라고 그랬지? 3단 한번 나눠봐. 샤프 살짝 나눠봐. 세부 위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눠지나 크게. 왜 샤프 들고 하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해보고 틀렸으면 지우면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봐. 틀리면 지우면 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밑에서부터 할래. 왜?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본 거잖아. 낙구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쉽지. 그리고 뭐만 나누면 돼? 요것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그럼 끝나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3단 구조야. 알겠지?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정형성이라고 했지. 형태를 정해놓고 쓰는 거야. 정형성. 10줄짜리고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낙구에는 감탄사 쓰고 이런 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정형성. 선생님이 이렇게도 써줬어. 형식이 정해져 있어. 서정성. 개인의 마음을 표현했어. 또 아름다운 비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더라. 자, 오늘 공부한 거 잠깐 외워보자. 한 2, 3분 정도 줄게. 필기한 거는 너희가 안 보고 그대로 거의 옮겨 쓸 수 있어야 돼. 그때 해.